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인천 지역의 부동산 하락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는 방법은 인천의 상위 5개 구의 평단가, 즉 한 평당 가격이 얼마냐. 지금 현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한 평에 1,600만 원, 그 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는 한 평에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어요. 즉 평단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좋은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떼부자는 오늘 인천 지역 5개의 구에서 5개 단지의 아파트를 알아보되 각 구마다 대표하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마을 3부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계양구에는 작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진 계획관리 구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장주인 힐스테이트 자이계양이 현재 분양권 상태예요. 가격은 제일 높고 요 물건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고 싶었지만 정확히 나온 시세나 데이터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계양구에 있는 은행마을 3부 아파트로 계양구의 대표 아파트가 얼만큼 평당가가 조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7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고 총 5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가 2022년 4월 12일에 5억 5천을 찍었어요. 현재 23년 1월 13일에 3억 5천을 찍었습니다. 37%로 전고점 대비 약 2억 정도 하락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파트 입지 분석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입니다. 예,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자,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 1호선 임학역이에요. 거리는 1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죠. 바로 위에는 계산여고, 신대초등학교, 길주초, 계양고 등 많은 학교가 모여 있고 바로 밑에도 이제 초중고 3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만큼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바로 옆으로는 계양구청, 우체국, 경찰청 같은 관공서가 몰려 있어서 중심상업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상업지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흥업종도 있는 거예요. 뭐 노래방, 단란주점, 아빠 상권이라고 부르죠. 아빠들이 자주 가는 그런 상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중심상업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원과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옆에는 계양 IC가 있고 이 계양 IC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이어져 있습니다. 도로 교통편은 굉장히 편한 편이고요. 현재 계양 IC에서 강화까지 도로가 새로 뚫리고 있죠. 그 사이사이마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여기를 관통하는 김포 지역, 강화 지역에 땅 시세가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계양 IC 오른쪽으로는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주거단지가 어마어마한 입주가 예정돼 있어갖고 당분간 계양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되는 시기에 전세가를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는 34평, 35평대가 약 4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저층이나 고층이 4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아까 최저가는 3억 5천을 찍었죠. 그러면 4억 3천이 거래가 되기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현재 전세가는 아직 2020년 이전에 있던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가고 있지만 매매가는 이게 떨어져 가는 모습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양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면 2023년부터 24년까지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는 많은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에코메트로 12단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 단지는 1300세대 정도로 대규모 단지예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3대로 이게 좀 눈여겨봤습니다. 주차는 굉장히 쾌적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매매가가 7억 1,500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3억 9,50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3.2억이 떨어져서 45% 하락했어요. 이런 단지가 남동구 논현동 쪽에는 좀 많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물건을 찾아볼 때 실거주로 이주하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입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메트로 12단지 바로 옆에 원동초와 고잔중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옆으로는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소래포구역까지는 400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빨갛죠? 네, 여기가 중심 상업지구, 소래포구 상업지구로 볼 수 있는데, 소래포구 하면 뭐가 생각났죠? 네, 저는 회가 많이 생각나요. 그만큼 사람들이 횟집이나 재래시장을 가기 위해서 많이 들리는 곳이 소래포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쪽이 유명한 이유는 남동구에는 남동국가 산업단지가 인천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일자리 오른쪽에 이렇게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주거단지에 바로 상업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일을 하고 퇴근은 오른쪽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수인 분당선을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월곶역이 있어요. 여기는 월곶 판교선 새로운 전철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교로 가다 보면 신분당선과도 만나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까 최저가 3억 9,500에 거래됐는데 매매가는 4억 2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가는 이미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다 떨어졌죠. 근데 매매가가 좀 떨어질 시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2020년에 과도한 유동성이 부어진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단지는 가장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메트로 12단지는 아직 약과예요. 끝까지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자, 남동구는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금리가 안정화되면. 그래서 우리가 미국 형님들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에서 금리를 안정하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이죠. 계속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적게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 보유액이 다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 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대장 아파트예요.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라는 뜻이죠. 약 1,500세대에 2019년 상승이 났으니까 입주한 지 3년차 되는 신축 아파트죠. 네, 정고점 2022년 4월 9일에 약 12억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6억 2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정고점 대비 5.8억이 하락해갖고 드라마틱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입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지 가운데 있고요. 왼쪽으로는 경연 초중학교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업무용지가 있습니다. 청라는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이 뭐냐면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사람이 고용이 되더라도 노동 관련된 법이 국내 법보다 좀 느슨한 경우도 있고, 취등록세 및 각종 땅 부지에 대한 매입이 우리나라 사람이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도록, 즉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에서 이제 400m 정도 가면 청라 시티타워역에 갈 수가 있어요. 청라 시티타워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7호선, 7호선이기 때문에 강남까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7호선 전철 라인이고, 이 시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을 계획이래요. 약 500m에 이르는 타워고, 그렇다고 100층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공되고 나면 굉장히 보기 좋겠지만, 언제 완공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국제금융단지역이 있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청라역이 있어요. 그리고 청라는 호재가 넘쳐납니다. 네, 여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이름이 바뀌었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남청라 IC가 요 바로 아래에 있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한 입지이자 동시에 차들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스타필드와 코스트코가 곧 입점이 예정돼 있고, 서울 아산병원도 오픈이 예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거하기에 가장 좋은 주거 공간, 상업 공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의료 공간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 청라가 아닌가 싶어요. 인천에는 이제 호재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인천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송도는 어마어마하죠. 이 호재가 굉장히 많지만 이게 실현되는 계획이나 착공은 잡혀 있지만 계속 멈췄다가 진행됐다, 멈췄다가 진행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호재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6억 2천까지 거래됐었지만 현재 매매가는 7억 5천. 네, 이제 최저가, 중층, 기본층이 잡혀 있는데요. 요런 시세라면 이제 7억 5천은 거래가 되기 힘들겠죠. 6억 2천 이상으로는 매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세가는 거의 유동성이 들어가기 전 시세로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아직도 내려올 공간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큰 하락은 아니라도 매매가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2023년, 24년 인천 서구의 적정 수요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량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전세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평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이제 부평동이 가장 대장 단지예요. 거기 이제 부평 SK뷰 해머루 아파트가 대장 중에 대장인데 요 단지가 아직 입주 2년차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 바로 옆에 있는 부계동에 있는 부계역 프로지오를 좀 보게 됐어요. 세대수는 1000세대로 대단지죠. 2010년에 만들어진 아파트고요. 주차 대수 너무 마음에 들죠. 1.57대. 최고가는 8억 3천에서 최저가는 약 5억 9천으로 최근에 3달 만에 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부계역 푸르지유고요. 역까지 약 100m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이에요. 자잘한 비가 오더라도 손으로 맞고 뛰어 들어가면 비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곳이고요. 북에서초, 그 다음에 부흥고, 부계고 같이 학군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부평역입니다. 여기는 GTX-B가 들어오는 앞으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 중 한 곳이죠. 자, 옆으로는 송내 IC가 있어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로 여기서 차량들이 직접 고속도로로 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으로서 차량 이동성과 그 다음에 전철 이동성이 둘 다 편한 입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계역과 부평역 사이를 보면 빨갛죠. 네, 여기가 부평 중심상가인데요. 부평 중심상가가 인천에서 가장 큰 상권입니다. 가장 큰 상권이고 이 사이즈가 그 서울로 따지자면 홍대급은 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큰 상권이고 다만 좀 특이한 사항이 부평 중심상가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인천 지역 자체에 백화점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평역에 위치하지 않아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부평 중심상가는 젊은 20, 30대 층들이 많이 좀 놀러 오고요. 그 다음에 40, 50대 분들은 바로 한정거장 옆으로 가서 백화점이 있는 부천 쪽에서 쇼핑을 많이 즐긴다. 그렇게 지금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특이점은 여기 이 1호선 라인, 이 전철 라인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습니다. 여기가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방음벽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반대쪽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쪽 생활권과 이쪽 생활권이 위아래로 확실히 구분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전철역도 이제 지하로 만든다 그러고 가로지르는 이 도로 경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로 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하 단절이 없고 차이를 두지 않고 비슷하게 개발될 수 있는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보겠습니다. 5억 9천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 매매가 6억 5천에 나와 있죠. 가장 최저가인데 이 6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매가 당장 거래가 되기 쉽지 않겠죠. 전세가는 이미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매매가도 좀 따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수는 인천의 대장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 송도를 끼고 있기 때문이죠. 총 3,100세대의 대단지고요. 포스코 건설에서 지었습니다. 자, 깜짝 놀랐어요. 고점 12억 4,500에서
5억 9,500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6억 5천이 떨어졌고 53%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를 잠깐 살펴보자면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는 이제 바다 조망이죠.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갈 때 이 도로 많이 탔는데 이때 오른쪽에 보이는 도로가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예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끼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주거단지밖에 없어서 상업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요. 상업시설은 여기 이제 중립상업시설까지 가야 되는데 이 상업시설이 아직 허허벌판입니다. 제대로 지어진 게 아직 없고 중립상업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즉 아파트만 있는 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바다 뷰, 바다가 나오는 전망이 나오는 조망이 있는 조망동들은 좀 가격대가 센 편이고 그게 아닌 동 같은 경우는 가격차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호재가 현재는 많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운동장 부지 뭐 살기 나중에 다 건설되면 살기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허허벌판이라는 점, 더불어서 교통편도 이제 전철역까지도 거리가 있고 송도 JC 이제 JC는 차가 빠져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차들끼리만 지나가는 곳이 이제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C를 타고 이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삥 돌아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세 아까 최저가 우리 얼마 봤죠? 5억 9천 봤죠. 그리고 현재 매매가로 기준층이 6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매매가랑 최저가가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 5억 9천을 이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자, 전세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는 거의 따라왔고 매매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23년부터 공급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세로 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추가적인 전세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인천 연수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에요. 거기에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가 52%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천 지역은 2020년 이후에 유동성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오른 것 중 한 곳이에요. 2020년에 인천을 투자할까 말까 떼부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행히 지금 생각해서는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제 시드머니가 2018년에 앵꼬가 났습니다. 시드머니가 2018년에 이미 많은 투자로 인해 갖고 더 이상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에서 2020년을 맞이해서 아쉽게 투자를 못했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더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동성 투입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현재 가장 많은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천의 공급량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신도시들 그리고 아직까지 2기 신도시도 검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런 곳이 전세가 하락에 큰 견인을 할 거다 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수요로 이사가는 게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내 집도 떨어진 마당에 거기서 돈을 더 보태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서 이사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서는 순수 다주택자 입장의 투자로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이유가 다주택자 취득세 규제가 풀리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세는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정은 뭐냐면 조정 이후에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정 이후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 완만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한동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랑도 맞물려서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경기가 좋아지는 수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떼부자는 눈여겨보고 있는 상품들이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 30평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월세가 100만원, 150만원 하더라도 그 이자를 만약에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세입자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 그런 아파트 단지의 월세가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남는 금액이다 혹은 상쇄가 된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고 이런 곳을 알아봐서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